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2.7% 정도의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역사, 그리고 매일매일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술적인 패턴들, 이런 이제 부분들의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한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력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 이 전기, 전력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난 2016년도 이후에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려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 의무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동안에 한전이 좀 떠안았던 상황이고요. 매년 그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이제 LNG 가격, 이런 부분들, 원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지 못하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비용이나 이런 적자를 그동안에 한전이 다 떠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장작 4년 이상을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이번에 마침표를 찍은 게 바로 연료비 연동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비 연동제, 전기 요금 개편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한전에서 이제 연료비가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가거나 LNG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그 부분만큼을 추후에 전기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친환경 그 발전 비율 RPS죠. RPS가 또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결국에 전기요금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전이 원래 뭐 이익을 엄청나게 추구한다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지만, 대신에 한전이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 사태가 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매출은 어차피 매번 고만고만해요. 매출은 이제 고만고만한데 60조 정도의 매출인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들쭉날쭉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 RPS의 비용, 막 이런 RPS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요금이 적용되는 올해부터도 역시나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흑자 기조 속에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배당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앞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런 종목 자체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적자 나는 사태 방지할 수 있고, 이익이 나는 만큼 또 거기서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전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종목에 대한 안정감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웬걸 이제 한 3만 원대의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또 떨어질 때는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원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원재료 비용이라고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한전이 그런 걸 사야죠. 예, 사와서 또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원재료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비싸게 사오는데 이 부분들을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를 올해 예상을 했는데 이게 1조 원대 후반에서 2조 원대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조 원대 후반에서 2조 원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3만 원대 중반 잡아놨거든요. 3만 5천 원대 막 이렇게 잡아놨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렇게 뭐 보고서 내놓고 목표가 3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놓고 뭐 투신 연기금 뭐 죽어라 팔고 있죠. 예,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필요했고 조정이 필요하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어거지로 또 만들어냈고 또 떨어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니까 이거 싸네 또 그럼 여기서는 또 좋은 이야기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한 건 뭐냐면 한국전력이 이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돌아갔다는 거죠. 정배열로 돌려놓고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그래서 이전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사태는 이제는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좀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가다가 빠지느냐? 오랜 기간 하락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성 매물.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 해결해 줘야 되고 여기 또 올라가면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 또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이제 악성 매물들을 앞으로 단계 시간을 두고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런 이제 매물이 나오고 또 그런 매물들 속에서 주가가 또 빠지고 그리고 또 그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면 또 저가 매수세라는 게 유입되게 되겠죠.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일단 이전처럼 이렇게 끝모르게 떨어지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전 지금의 주가의 위치 2만 원대 정도인데요. 2만 원대 정도면 지난 30년 정도 30년 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그 구간을 나눠 보면 뭐 이 바닥권이 되겠죠. 바닥권, 이 중간 정도면 미들권, 여기는 이제 하위권이 될 것 같은데 결코 이 구간 자체가 바닥권의 영역이거든요. 바닥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영역인데 이 바닥권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된 건 고점은 확인이 됐죠. 한 27,000원대, 8,000원대 정도 가니까 좀 두들겨 맞더라. 물론 고가는 3만 원에 찍었지만 거래가 많이 된 부분들 요 영역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만 7, 8천 원 정도가 하나의 고점이 될 것 같고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어디에서 이제 찍느냐 이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로 계속 가면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이 되는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23,500원 정도 내지 22,5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되지 않을까. 22,500원 정도는 거의 박스권 하단 자리였고요. 23,500원은 추세선 하단 자리였거든요. 요거 해봐야 이제 1,000원이니까 한 4% 정도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 구간까지 거의 다 들어왔죠. 거의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제가 더 붙였죠.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이거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매수 포지션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 구간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500원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영역 자체를 이제 바닥권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떨어졌는데 뭐 원래 시장이 좋았어도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거는 뭐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완전히 바닥권에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 구간 22,500원이나 이런 자리 구간에서 바닥을 좀 찍어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 하락에 대한 반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도 있을 거고 그 탄성 반등 정도가 한 절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한 22,500원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메워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언저리가 되겠네요. 정확히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5,000원 언저리까지는 어느 정도 탄성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의미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탄성 반등은 한 25,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올라왔다가 또 눌렀다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뭐 이제 뭐 포지션 자체가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의 순응에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반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 자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연기금이나 투신의 이 포지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줄기차게 그냥 팔아제끼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또는 외국인 쪽에서의 이런 매도 포지션도 다소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정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좀 준비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여러모로 결코 그냥 쉽게 무너뜨리고 갈 자리는 아닙니다. 22,000원 500원대 막 이런 자리가 이전에 올라올 때 이런 다 저항대였거든요. 이런 자리가 올라올 때 다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게 돌파되고 눌러줄 때는 이 자리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또 매력적인 거고요. 원래 한전은 과매도권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매도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때는 뭐 추세 자체가 하락이었으니까 지금은 횡보 국면에서 내려오는 건데 횡보 국면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2,500원이 되고 상단이 27,000원대, 7,500원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오는 기회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좀 저가권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 싶고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좋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뭐 증권사 쪽에서도 좋은 보고서나 아니면은 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뭐 또 저평가 영역이다. 이런 식의 증권사 보고서도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투신들, 연기금들 쪽에서도 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찾아올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